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 추석 전날입니다. 가족과 행복한 추석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들 바쁘시죠? 저도 무지 바쁩니다. 가을이다 보니까 이제 농사일도 그렇고 집 정리라든가 여러 일들이 뭐 끊임없습니다. 건 한 달째는 일이 조금 육체적으로 과도할 정도로 이제 많은 노동량을 이제 소화하고 있는데요.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이제 가을 작물 심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요. 농업기술 정립 작업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농업기술이 계속 새로운 농업기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화학농에, 친환경에, 유기농에, 또 자연농에 각기 다른 농사기술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 알려진 농업기술로 해서 뭐 피해도 많고요. 자, 넘쳐나는 이제 정보를 의해서 이제 발전한 계기도 있습니다만은 역효과가 더 많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을 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지향하고 있는 현존 최고의 농업 기술을 실증하고 이거를 이제 이론화하고 그 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저 혼자만의 이제 제가 올해만 해도 19구역으로 나눠서 계속 비교하고 실증하고 새로운 기술로 진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찾는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뭐 작년도 여기 와서 이사 와가도 10몇 년 동안 이제 15구역으로 나누고 할 정도로 이제 하는데요. 개인이 하기는 좀 벅찬 작업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5년, 10년, 20년 걸리는 아주 뭐랄까요? 긴 여정의 힘든 작업입니다. 그리고 실증이 돼야 되고요. 그 실증 안에서 나온 기술을 이론화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든 작업인데요. 어쨌든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동참하실 분이 있다 그러면 좀 참고해 주십시오. 잘못 알려진 농업교육 30년 피해입니다. 잘못 알려진 농업정보 30년 피해입니다. 잘못 소개한 농업 소개 30년 피해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일일이 거론하기 힘듭니다만은 하나씩 짚어가면서요. 그리고 이런 피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많은 그 피해 현장을 받고 농부님들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창업교육 10몇 년,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30몇 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현장을 보면서 이런 심각한 피해가 많다. 이제는 이런 피해를 막는 이제 기술 정립이라든가 저희들이 지향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최고의 농사 기술을 찾는 이런 정립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현존 최고 농업 찾기 농업 기술 정리 작업 프로젝트 1입니다. 좀 거르창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이 하기는 그렇다고 해서 뭐 농업기관이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많은 그 인원을 가지면서도요. 이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또 개인이 하기는 또 벅차고요. 하지만은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공개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조금 기회가 된다 그러면 많은 분의 동참자가 있다 그러면 같이 실증 작업을 뭐 강원도에서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 이제 또 온도차가 있고 작물 재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과 살리고 농부님마다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농지 상태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프로젝트 진행하는 과정에 이제 시작하기 이제 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제일 먼저 얘기 꺼내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지금 누구나 쉽게 농업 방법 알 수 있는 농업이 공식이 필요하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농업을 처음 접한 이제 44년 전부터 이제 쭉 올라오면요. 이런 농업 공식은 절대 필요합니다. 배울 때 내가 어떤 레벨의 농사를 배울 거냐.
현재 나는 농사가 어느 정도의 레벨이고 화학농을 한다 그러면 어느 레벨일까? 친환경 한다면 어느 레벨일까? 자연농 한다면 어느 레벨일까? 우리는 지금 친환경, 유기농 뭐 그런 식으로만 나누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수십 가지로 많게는 뭐 몇백 가지 나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비약적으로 화학농도 자연농도 뭐 그렇게 진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업공식이 필요하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현재 농업 종류만 해도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 자연농 외에도 자연농 안에서도 뭐 자연재배, 다연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농법이 나옵니다. 최근에 또 인공팜이 나왔죠. 20종류 이상의 많은 농업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농업 종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화학농 안에서도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분류할 수 있도록 제가 200종류였습니다만 1000종류라 해도 맞을 겁니다. 많은 농사 기술로 진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처음 접하신 분들이 대체 내가 어떤 농업을 하고 그리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헷갈려하고 이거를 이제 뭐랄까요. 누리랄까 공식이 없다 보니까 힘들어합니다. 뭐 그렇지 않고 지금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만은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습니다. 자, 농업농장 소개할 때나 홍보할 때나 판매할 때 이렇게 농업 종류가 많고 200종류 이상의 농사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어느 수준에 그걸 소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홍보도 마찬가지, 판매도 그렇고요. 어떤 가치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농가의 기술, 다른 농가를 방문했을 때 아니면 다른 농가의 글이랑 했을 때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렇다면 그런 내가 화학농 한다, 친환경 한다. 근데 다른 농가는 친환경 같은 농가. 그러면 그 농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그리고 교육을 이제 이런 농업이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레벨의 농사를 할 거냐. 그럼 그리고 또 나와 있는 정보 교류들이 있습니다.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자료를 배우면서 보면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농업 이제 배우게 할 때는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농업 종류 이렇게 방대하고 농업 기술은 더 방대한데 그거를 못 잡고 농업 교육을 오고 농업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업 전문가라든가 40년 농부도 초보 농부도 소비자도요. 잘못 알려진 농업 정보나 자료 이런 것들 때문에 30년째 많은 피해 발생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현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생생하게 만났고 그렇습니다. 제가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뭐 지금 우리나라 일본이나 중국이라든가 뭐 동남아 다니면서 수많은 농사 현장에 우리나라 곳곳은 정말 오래 많이 다녔거든요. 교육하면서 다니다 보면 이제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피해 없다는 그렇게 정의하신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만은 저희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사례로 듣는 게 조금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잘못 알려진 정보 같은 자료 같은 것 때문에 30년째 피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또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추정도 많고 이런 농사를 않더라도요. 한 번쯤 농업 정보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 번씩 보거든요. 이런 지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면 후쿠오카 마사노부 자연농법입니다. 아마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자연농법은 모르신 분이 없을 겁니다. 농업을 접하신 분들은 뭐 대부분이 알죠. 책을 한번 봤을 거고요. 아니면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무이자연, 자연에 최대한 맡기는 농사를 해서 이제 무경운, 무비료, 무제초, 무농약에서 4대 원칙이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존 체계 세계 유일의 3원 원칙의 농업을 실현한 농부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디에 보면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정보거든요.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보면 제일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들 이제 추종하는데요. 자연농법 보면 많지 않습니까?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철학을 따라서 한다. 그래서 생태농업 한다. 보시면 이제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최고 농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치마킹에서 많은 농부들이 도전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현존 최고의 농사를 벤치마킹에 따라한 농부님들이 90% 이상은 아마 30년째 피해 발생하지 않을까. IF 이후에 보면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그 자연농법을 정말 많은 분들이 따라했거든요.
정말 저도 수 없는 사람 분들을 만났고 떠난 분들을 만났습니다. 보면 저는 뭐 이게 단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90%가 아니라 99% 해도 무방할 겁니다. 99%가 실패했다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도 뭐 자연농법 10년 합니다. 20년 한다 했다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10년 20년 했다 무이자연에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무경 무비론 무제초 무농 산업농법 농업으로서 실현했다 하고 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현실을 보면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정리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 후쿠오카 마사모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이자연의 4원칙의 무경 무비로의 농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무경 무비로 무농약의 4원칙의 농업은 뭐냐면 농업기술의 현존에서 제일 높은 5그룹 기술입니다. 이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실질적으로는 3,5그룹입니다. 5그룹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단축 재배하거든요. 그리고 전통 재배입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어쨌든 단축 재배한다는 거, 짧게 재배 기간을 짧게 한다는 거. 3그룹의 벼재배 같은 거는 거의 단축 재배입니다. 그 일반 농가하고 같은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유일한 농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 원칙의 농업을 실현한 농부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피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30년 계속 잘못 알려진 정보 등에서 피해 발생이 너무나 많고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정리하고 이런 피해가 안 가도록 우리가 이제 정확한 후쿠오카 마사노에 있을 때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공식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전 이제 이번 정립화 프로젝트에 이런 게 첫 번째로 올라가야 되고 이게 제일 필요하다 봅니다. 또 이 과정을 거쳐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후쿠오카 마사노의 자연농법의 3년째 피해 발생 원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이자연의 오무 원칙에 이제 현존 최고 농업으로 성공자로서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시면 논농사 같은 건 3그룹입니다. 자, 일반의 많은 농부들이 하는 단축 재배라는 거 3그룹, 흔한 친환경 유인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거의 대부분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시는 농사입니다. 5그룹은 아니거든요. 현존 최고의 5그룹은 아닙니다. 단축 재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작물 재배 기간, 심어서 수확할 때가 기간을 5단계로 난다 그러면 이 제일 낮은 2단급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그룹이 뭐냐, 최고 레벨의 농사거든요. 1단계에서 5단계 한다면 5그룹이 최고의 농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 벼농사는 뭐다? 2단계 정도, 3단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단축 재배는 뭐냐, 2단계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농가와 같은 농사입니다. 그리고 반농사는 5그룹을 합니다. 오무가 아니라 사무죠. 사무 농업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5그룹 농사하고 그 다음에 전통 재배입니다. 5단계 중에서 네 번째 단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세 번째 단계죠. 그래서 판매 가능 수확량은 거의 아니라 못했습니다. 판매한 수확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수확량도 안 되는 수확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풀 속에서 키운다, 비료 안 했다, 제초 안 했다는 건 풀 속에서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풀이 안 자란 땅은 없거든요. 그 안에서 수확을 한다. 무경원에서는 됩니다. 무농약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양분이거든요. 그냥 놔두면 어쨌든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뭐 양분도 어떤 정도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무제초거든요. 잡초 속에서 작물을 수확한다.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무제초라지만 가서 보면 이제 김맥이라든가 풀베기 하신 분들이 자연농법 성공자거든요. 그러면 후쿠오카 마사노의 자연농법의 사무 원칙의 농업은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연농법이라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농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표기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못 알려진 정보에 의해서 이제 은하번 대부분이 뭐냐 자연농법 한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사무 농사로요. 그래서 저는요 잘못 알려진 정보 등 피해 방지에서 농업 공식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홍보나 판매할 때 비교나 평가할 때 농업 입문했을 때 교육이라든지 정보를 공유하실 때 농업 배구할 때요. 최소한도 잘못 알려진 농업 정보를 피해를 방지하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후쿠오카 마사노부 예를 든 거고 가와구치나 기무라의 자연재배나 뭐 보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유기농 친환경이도 많고요. 화학농도 많습니다. 희한하면 이것들을 한 번씩 꺼내볼 필요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걸 피해를 방지하는 그래서 정확한 농업 정보를 쉽게 탐색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농업 공식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농업 공식을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농업 공식이라는 용어는 오늘 처음 씁니다. 아까 소개했던 바로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이었습니다. 뭐 이런 걸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뭐냐 여러분한테 공개하면서 질문을 던진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그랬을 때에 이 거실문은 없었습니다. 자, 일본에 특강 갔을 때입니다. 여러 도시 이제 한 달씩 머무르면서 도쿄서부터 이제 지바서부터 뭐 그 주변에 있는 도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틀 3일 단위로 해서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어느 지역에서 할 때 그 중에 미국에서 일본에 와서 자연농을 공부하는 한 40대의 뭐 청년이랄까요? 교육 끝나서 제일 먼저 들러서 손 들고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일본의 자연농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농가 가면 다르게 얘기하고 자연농 똑같은 자연농인데 왜 이렇게 다른지 구분을 못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2그룹, 3그룹, 4그룹 나눈 거를 이제 제일 먼저 보여드렸거든요. 그때야 이제 손뼉을 치면서 이제 알겠습니다. 자연농이 이렇게 많고 잘못해내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잘못하고 얘기도 잘못된 거고 자료도 잘못 나온 거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확한 농업 정보를 알 수 있는 탐색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농업 공식이라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농업 정보 탐색의 농업 공식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제가 이제 유튜브 안에 카페나 블로그 공개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한 건 뭐겠습니까? 이게 틀린다 맞은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창업교육을 하면서 계속 이거를 특강하면서도 계속 공개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거에서 이익 얻는 분들이 없고 대부분이 아니죠. 너무 좋은 자료입니다. 라고 하는 게 뭐 공통적인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진행하는 이제 농업기술 우리가 이제 정립화 작업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로 해서 피해 방지를 정확하게 위해서 농업 정보를 쉽게 탐색할 수 있는 제가 제안하는 4가지의 농업 공식을 정식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주제인 뭐겠습니까? 농업기술 정립화 작업 프로젝트 안에서 첫 번째가 되는 농업 공식. 바로 1단계가 뭐냐면 농업 종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학농이나 친환경이나 뭐 하고 뭐 이런 거를 나눠줬습니다만 거의 자연농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자연농 안에서 자기가 어떤 농법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잘못 얘기. 아까도 후쿠오카 마사노의 자연농법을 한다 그러면 사무농업의 기본으로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농법이라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이름만 빌려서 좀 어떻게 보면 뭘까요? 과시용? 그런 쪽에 가버리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자신만의 다른 농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데 제3자는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업 종류를 정확히 알자. 그리고 2단계가 농업 기본으로서 제가 이제 구분하고 싶은 탐색에서 농업 정보를 아는데 어떤
누가 어떤 농업을 한다, 내가 어떤 농업을 한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 2, 3 기술입니다. 그래서 1, 2, 3 기술 종류가 되겠고요. 3단계는 뭐냐면 농업 4대, 4대 아니라 5대입니다. 5대. 이게 잘못 적었습니다. 제가 앞서는 4대 했습니다. 5대로 확장했습니다. 5대 4, 5, 6, 7, 8. 제가 이제 앞서는 4, 5, 6, 7만 했습니다만 여기에 농업 4대가 아니라 5대. 제가 이제 지금 저장할 때요. 5대로서 표시하겠습니다. 4, 5, 6, 7, 8 기술 종류가 될 겁니다. 그리고 4단계는 뭐냐? 제가 이제 올해부터 계속 공개하고 있는 작물 재배 기간 종류입니다. 작물 파종에서 수확할 때까지 기간. 그러면 농업 종류하고 농업 기본 1, 2, 3. 이게 1이 뭐냐면 토양, 2 작물, 3 미생물입니다. 그 다음에 4 경작, 5 양분, 6 잡초, 7 병해충, 8 미생물입니다. 그럼 기본의 미생물과 4대의 미생물은 조금 겹쳐 있는데 이건 좀 다르게 이제 기본과 4대 기술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작물 재배까지 하면은 어떤 분이 어떤 농사를 짓는다, 나는 어떤 농사를 짓는다 쉽게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가지형의 농업 공식을 제가 제안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농업기술 정리작업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이런 정리작업을 최종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했던 4대가 아니라 5대로 확장했다는 것. 작물 재배기간도 제가 그 안에서 종류가 4가지였으면 5가지로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증 작업에서 최종적으로 또 뭐 확장도 된다든가 아니면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 혼자만 해온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데들 그래서 농업기술 실증 작업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는 저의 견해입니다. 혹시 이쪽으로 지향하시고 이쪽으로 생각을 하신 이 작업이 뭐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한다면 10년, 20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걸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